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의 김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많이 건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이 좀 붓고 목에 염증이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요. 맞아요.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감기로 참 고생했는데 우리처럼 목을 쓰는 사람들은 목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아하. 방심하는 순간 감기에 걸려요. 어쩐지 이 목이 안 좋다 그러더니 오늘 목에다가 딱 보호대를 하고 나왔네요. 제가 따뜻하게 하려고.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 건강이 나아질까 인터넷 검색을 해봤거든요. 해봤더니 뭐가 제일 좋아요? 바로 배가 목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야, 제대로네. 배가 네. 참 좋습니다. 이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항염증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염증을 굉장히 완화시켜 준다는 이 말씀이죠. 네네. 네. 그래서 루테올린 성분이 특히 기관지 쪽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가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목이 좀 칼칼한데 약은 없고 그러신 분들은 배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뭐 약보다는 네. 이렇게 그 음식으로 이렇게 완화시키고 나아지게 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건조한 시기에 배를 많이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매거진 투데이 오늘 소식은 길할인 리포터가 준비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라리입니다. 네, 하린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요,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IT 산업과 관련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이 IT 산업이요, 어느새 우리 삶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언제 IT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구나라고 느끼시나요? 뭐 다양한 뭐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저는 이제 로봇을 보면은 이제 뭐 영화에서만 봤던 로봇이 네네.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해져서 뭐 이미 오래전부터 의학 쪽에서도 원격 시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로봇으로 이렇게 인간의 손이 안 닿는 곳까지도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면 IT 산업이 벌써 이 정도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물 인터넷이요. 사물 인터넷. 우리 옛날에 보일러 켜놓고 왔어. 빨리 집에 가야 돼. 아니면 아. 난방 켜놓고 왔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누가 그래요? 밖에서 이렇게 딱 끄잖아요. 그러네. TV도 그렇고 진짜 따지고 보니까 굉장히 많으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 IT 산업은요,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IT 산업의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관련된 산업들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IT 산업 관련된 이제 용어들이 좀 낯설었는데 요즘 네.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AI, 뭐 로봇, 빅데이터 뭐 낯설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 신문 네. 보거나 아니면 네. 뉴스를 봐도 한 면에 하나씩 꼭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IT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IT가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IT 관련된 산업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건을 살 때 카드로 계산을 했었죠.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일이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보다 간편하게 바뀌었답니다. 지갑 무겁게 지폐나 동전을 챙기지 않고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카드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휴대폰 하나면 끝! 휴대폰 속에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를 넣어놓으면 물건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정말 세상 편해졌죠. 이 작은 휴대폰 하나로 계산까지 가능해진 요즘입니다. 우린 이런 시대를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편리해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한층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차츰차츰 생활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국가 및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볼게요.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로,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활용한 대량 생산으로 대표되는데요.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됐죠.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혁명으로 일컬어집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상과 현실이 통합이 되는 것.
그리고 사물을 자동적 그리고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입니다. 기존의 정보화 시대를 한 단계 뛰어넘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사회 전반에 융합되는 시대입니다. 기존의 산업혁명이 값싼 노동력을 가진 개발도상국에게 다소 유리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ICT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국가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죠.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국가 간의 격차는 크게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큰 경쟁력이 있는데요. 이런 경쟁력을 더 키워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네, 지금 회사에 도착했는데요. 웬 영어 소리가 들리네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어디선가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한창 회의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일반 회사에서 영어 회의를 한다니 좀 놀라운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밖에서부터 들었는데 다들 영어로 대화를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영어를 써서 해외에 나가서 비즈니스하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이제 회의할 때 주로 영어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도움을 서로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어로 연습을 하는 게 비즈니스에서 큰 도움이 되나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뭐 프리젠테이션이나 또 이제 이런 계약 문제 이런 거 협의할 때 실제 영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소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가서 되게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전문가도 물론 데리고 가지만 저희가 이렇게 연습하면서 또 가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 세계가 IT로 하나가 되고 있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외국에서 회의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상 깊은 회의 장면 잘 봤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회사 관련 질문 드릴게요. 네. EA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EA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EA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기업이나 어떤 공공기관 또는 어떤 기관이 현재 IT의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놓고 그 현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향후에 3년, 5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IT에 대한 계획, 또 비즈니스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그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을 각각 나눠보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묶어서 유기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IT 거버넌스인데요. IT 거버넌스는 EA 정보가 기반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IT 거버넌스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가고 있을까요? 네, IT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한 3년 정도 이 IT 거버넌스로 유엔에서 유엔상을 받았습니다. 이 전자정부 분야를 그냥 시스템만 잘 구축한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 전체 틀을 파악을 하고 전자정부에서 비어있는 것, 전자정부에서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전체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굉장히 좋은 EA 기반의 전자정부를 관리하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회사가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짧은 기간 안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이 사업을 저희는 매년 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 기관이나 기업에서 1년 동안 운영하는 그런 운영 프로젝트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인프라 같은 역할을 해서 그 기업에서 IT를 쭉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EA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객이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서 빠르게 안정적인 회사가 되었고요. 이 기업의 활동 무대는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아의 전투 기지는 베트남에 두고 현지 기업과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EA를 아프리카 보츠와나 등의 현지 자금으로 수출하는 데 성공했죠. 마지막으로 기업의 차별점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려요. 네, 이제 한국의 좋은 사례를 이제 지금 뭐 아시아는 물론이고요, 중동, 아프리카, 남미 이런 나라까지 EA를 수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EA를 수출하고 난 후에 우리 전자정부 관련된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저희의 뭐 민원24라든가 또 저희의 그 워크넷 시스템, 이제 잡을 소개해주는 시스템, 또 우리의 그 나라장터 조달 시스템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스템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외에 컨설팅을 하고 또 그 시스템을 해외에 구축해주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전자정부 기업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의 꿈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네요. 정말 IT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봤는데 네. 실제로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먼저 이를 도입하고 있었나 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세계 각국에서도 이렇게 IT, 응용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신기술, 첨단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또 선보이는 곳에도 이 컨설팅 해주는 것도 이게 사실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기술 개발부터 그리고 컨설팅, 사후, 서비스까지 이게 매우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오랜 노력과 또 열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발전한 IT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영 대표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대표님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희 회사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는 분야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이 분야는 뭐냐면 어떤 기업이나 어떤 공공기관이 IT에 대한 처음에 현황을 파악을 하고 네. 그 현황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계획한 걸 가지고 그 과제별로 3년, 5년 계획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EA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뭐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분다, 빅데이터 시대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좀 포화 상태이기도 해요. 산업 자체가 과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국내 상황은 현재 어떤가요? 네, 지금 IT는 기존의 기술로는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대부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구축을 많이 이제 끝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메인터넌스 단계, 또 기존 산업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 이런 단계에 와 있고요. 네.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우리 국내 상황은 저기 포화 상태고 좀 과도기다. 뭐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 전자 정부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전자 정부 수준은 레벨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는 2011년도부터 한 3회 정도 유엔에서 1등상을 받을 정도로 전자정부가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또 이 인터넷이 발전을 해서 국민들이 대국민 서비스,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그런 행정 서비스가 굉장히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 저희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거나 또 저희가 어떤 불편한 사항을 공공기관에 문의하거나 또 저희가 질의하거나
또 저희가 이제 관련된 어떤 자료 같은 거를 이제 공공기관에 접수하거나 이럴 때도 모든 서비스를 전자정부를 통해서 저희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굉장히 발달한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게 몸으로 좀 느껴지는 게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저 민원이나 뭐 저 이런 거 할 때도 민원 24라는 거 홈피가 맞아요. 있어요. 네. 국세청이라든가 국세청 홈피도 있고 다 그런데다가 다 이제 인터넷으로 다 다가가서 그러다가 뭐 주민등록 등본도 떼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범칙금을 하다못해 내더라도 네네. 뭐 경찰서나 그래서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인터넷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네, 점점 편한 삶이 음. 이 IT 산업의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AI 솔루션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AI 솔루션 사업이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AI 솔루션이라는 거는 실제로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하면 AI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그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어떤 자동화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게 AI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회사는 IT 거버넌스, 그러니까 EA를 기반으로 IT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분야에도 AI가 도입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담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 관련된 업무 중에서 공무원들께서 어떤 업무를 진행하다가 불편한 사항들은 AI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등의 챗봇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AI 기능이 우리 그 IT 거버넌스에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향후에 점점 우리가 의사 결정하는 것들도 네네.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어느 정도 AI가 해준 다음에 그것을 우리 그 인간들이 유저들이 그 답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관련 사업을 계속 이제 해나갈 것이다.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 되겠네요. 네네. 자, 기술력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뭐 국내에서보다 뭐 해외에도 이제 수출까지도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EA 분야에서 우선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는 나라에 전자정부를 하면서 거기에 계획을 했는데 네. 그 계획 중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면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모든 전자정부 속에 표준을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전자정부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가 중복된 것도 제거할 수 있고 상호 운영성이라고 해서 모든 시스템 간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춰가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츠와나라는 나라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처음에 전자정부로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3년간 저희가 같은 공동으로 수행을 했고요. 거기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범정부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구축이 되었고요. 또 베트남에서는 저희가 범정부적으로 한국에 EA를 도입하고 싶어 해서 범정부에서 EA가 어떻게 도입되어야 되는지 또 개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저희가 한 6개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종료 보고에 와 있고요. EA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고 한국의 전자정부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면 한국의 전자정부의 장점만 그들이 도입을 해서 현재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만든 전자정부를 그분들은 잘 뛰어넘어서. 정리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뛰어넘어서 네. 좋은 상태의 전자정부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저희를 선택하고 한국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좋은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 그 참 뭐 해외 진출하는 그 분야가 네. 이렇게 다양하고 또 이 IT 부분이 이렇게 또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라는 걸 오늘 새삼 다시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이 한류의 열풍이 IT에도 불고 있는데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 해외에 진출한 것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무언가의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해외 사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초반에 진출을 해서 다양한 문화 충격도 있고요. 또 그거를 진행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또 수익을 내서 그거를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아오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2년, 3년 동안 저희가 같이 친구로서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스템은 사실은 한번 구축해 놓으면 금방 자동으로 모든 게 될 것 같지만 그럼요. 유저들이 프렌들리해지려면 네.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예, 이거 교육도 필요하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친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시간을 우리 한국 업체 IT의 전문가들은 가서 동반자 역할을 해줍니다. 친구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 사람들 하면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고 또 자기네들한테 잘 구축을 해줄 뿐만 아니라 메인터넌스까지 동반자로 같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한국은 정말 친구다. 우정을 같이 나누면서 네. 미래를 같이 가자. 이런 그런 좋은 방향으로 IT가 발전해 나가는데 큰 미끄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해외 시장을 이제 단순하게 그냥 그냥 판매 목적, 그냥 물건만 팔고 나간다 이게 아니라 네.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 거죠. 같이 그렇습니다.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친구로서 그렇게 쭉 같이 가면은 그쪽 나라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물론 좋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EA 기반의 IT 거버넌스니까 EA 기반의 IT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IT 거버넌스 안에서 AI가 얼마나 잘 이제 들어와서 기술적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을 수행을 할 것이고요. 네. 다양한 기업 또 공공기관 해외의 우리 친구들에게 저희 AI 기반의 IT 거버넌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노력을 하면서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같이 이게 뿌듯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국위선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원영 대표님 그리고 길하린 리포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많겠죠. 네, 꽤 큽니다. 이 음악이요, 음식을 선택할 때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 조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네. 한 카페에서 실험을 했는데 며칠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틀었고요. 이 음악을 크게도 틀어보고 작게도 틀어보면서 나눠서 틀며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그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요, 큰 소리의 음악을 듣는 사람이 조용한 음악 듣는 사람보다도 더 건강에 안 좋은 음식, 즉 정크푸드, 뭐 햄버거라든가 뭐 탄산음료 이거를 더 선호하게 된답니다. 왜 그런지 알 것 같은 게 음악 소리가 크거나 비트가 빠르게 되면은 막 흥분되죠. 나도 모르게 심박수가 같이 빨라지고 그리고 각성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침착하게 무언가에 몸에 좋은 걸 고르기보다는 그렇죠. 정크푸드를 고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패스트푸드 네. 막 고르게 되죠. 그거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고 좀 네.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좀 흥분시킨 다음에 그걸 이제 고르라 그러면 소비자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옷가게라든가 그런 데 보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잖아요. 네네.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케팅에도 그게 또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차분한 음악이 있을 때는 내가 이거 차분하게 고를 텐데 그쵸. 음악이 막 흥분되니까 나도 모르게 또 그냥 이거 줘. 사버리는 주고. 거예요. 애랑 모르겠다 사버리는 거죠. 요걸 알면 재밌네요. 그죠? 네. 자, 음악의 영향력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자, 매거진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